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은 지질 시대의 구분 기준에 대해서 배웠었죠. 지질 시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래서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의 종류가 크게 변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화석에 대한 설명은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그래서 지질시대 46억 년을 어떻게 구별을 했냐면, 자,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성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에 화석이 좀 많이 발견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을 했죠. 그래서 상대적인 지속기간을 보면 성캄브리아대가 제일 많고 한 40억 년 됐죠. 그 다음 고생대가 5억 4,100만 년에서 2억 5,200만 년 사이, 중생대가 2억 5,200만 년에서 6,600만 년 사이, 신생대가 6,6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까지 인류의 조상은 인류가 태어난 거는 이거보다 신생대에서도 한참 끝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정리됐을 것으로 믿고 이번 시간 진도 나가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해서 환경하고 생물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볼 건데 좀 외울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외울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 시대별로 잘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이제 수업하면서 줄을 긋고 교과서에 표시를 하고 뭐 시험 때든 아니면은 평상시 공부할 때든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이제 212쪽 보면은 그 해보기 조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모든 별로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하나씩 선택해서 환경을 한번 조사해보자 했는데, 뭐 조사하고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제 발표하는 그런 해보기 시간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이제 그 온라인 수업 특성상 이거 생략하도록 하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시답안 보면은, 예시답안은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세요. 자, 성캄브리아 시대는 일단 초기에 산소가 별로 없었죠. 산소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는 생물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고생대에는 판기아가 형성되었죠. 특징 중에 하나예요. 중생대는 판기아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여러 대륙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생대 때는 현재와 비슷한 수륙 분포가 나타났어요. 이 정도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예시로 이제 조사해서 발표하는 거고, 이렇게만 하면은 너무 싱겁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 212쪽하고 213쪽에 조금 요거보다는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 한번 지금부터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봅시다. 자, 성캄브리아 시대는 오존층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오존층이 형성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산소가 있어야지 오존층이 형성이 돼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 1학기 때 배운 걸 한번 그 회상해 보면은 초기 지구에서는 그 뭐 화산 활동이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산화탄소가 많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오존층이 아직까지는 산소가 없는 상태라서 오존층이 형성되지는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태양에서 오는 강한 자외선이 지표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표에는 강한 자외선이 도달하니까 생물들은 어디서 생활을 해야 돼요? 생물들은 바다에서 생활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성캄브리아 시대 초기부터 생물이 무진장 많이 나왔던 건 아니고, 생물의 개체수가 좀 적고, 개체수로 돼 있네요. 개체수가 적고 단단한 껍데기나 뼈가 이렇게 있는 생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 바닷속에서 사는 그냥 조류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석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주요 화석으로는 여기 스트로마톨라이트,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 있는데, 그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이제 바다에 사는 조류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뭐 조류들, 그러니까 우리 녹조, 뭐
홍조 뭐 이런 거 배웠죠. 그런 것처럼 그 조류들이 그 실제로 화석으로 남은 게 아니라 돌 같은데 쌓여서 그게 이제 남아 있는 게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그다음에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은 그 호주 에디아카라 지역에서 이 화석이 이 성캄브리아 시대에 화석이 많이 좀 발견된다 그래요. 그래서 군으로 있어서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고 뭐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다세포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화석 정도가 좀 남아 있다. 성캄브리아 시대 때는 여러분들이 생물이 살기가 어려워서 바다에서 생활했을 것이다. 이 정도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성캄브리아 시대 때 스트로마톨라이트 사진이죠. 이게 돌 사이사이에 여기 낀 검정색 줄 같은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화석화된 거고, 이거는 호주의 에디아카라에 있는 그 화석, 그 여러 가지 화석들 중에서 이제 발견된 그 성캄브리아 시대 걸로 추정되는 그런 동물의 화석이에요. 자, 이 정도가 이제 우리 성캄브리아 시대를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성캄브리아 시대의 그 환경이라든가 특성들 정리해 놔야 되겠죠. 자, 우리 이제 교과서 213페이지 고생대 시대로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고생대 시대는 대체로 이제 기후는 온난했던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말기에 빙하기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캄브리아 시대 후반기에 이제 산소독가들이 생기면서 이제 오존층이 이제 본격적으로 고생대 시대에 생기고, 그러면은 오존층이 형성됐으니까 드디어 이제 자외선이 육지로 오는 걸 차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바닷속에서 사는 생물들이 육지로 진출하였는데, 이때 뭐 모든 생물이 육지로 진출한 건 아니고, 이때도 역시 생물에 많은 화석이 남아있는 것들은 바다 생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륙 분포는 고생대 말기에, 보통 우리 얘기할 땐 3억 년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으로부터 3억 년 때 말기에 여러 개로 흩어져 있던 대륙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뭐가 형성되었다? 판게아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고생대 때는 말기에, 고생대 초기가 아니라 말기에 여러 대륙들이 이제 하나로 합쳐졌으면 그때부터 서서히 판들은, 그렇죠, 대륙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현재까지 오는데 무려 이제 한 3억 년 정도 걸렸죠. 이때 생물로는 주로 이제 생물들이 많이 살았던 거는 바닷속이니까 하석으로 많이 남아있는 건 삼엽충과 어류, 그 다음에 고생대 후반기쯤 돼서 드디어 이제 양치식물이 이제 번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양치식물 하니까 고사리류예요. 포자로 이렇게 번식하는 것들 있죠. 고사리과 식물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났고, 요거 양치식물 이제 화석이 발견된 걸로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기후는 그래도 좀 따뜻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생물들은 육지로 진출한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바다에 생활했으니까 당연히 삼엽충과 어류과 같은 바닷속에 있는 그 화석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고생대 바닷속에 있었던 그 화석 중에 대표적인 절지동물인 삼엽충 화석이 나와 있습니다. 고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이에요. 뭐 삼엽충 화석은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데서 이제 조회를 해보면은 요거보다 더 뭐 괜찮은 그림이 있는 것도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그래서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 때는 그 아직 오존층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지 생물은 없었고, 그리고 생물 자체도 그렇게 종이 많지 않았었고, 고생대 들어서 이제 기후가 온난해지고 그러면서 바닷속에 생물 종이 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육지로 이제 드디어 생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뭐 이 정도 정리하고, 식물로는 양치식물이 번성을 했다. 자,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중생대 시대죠. 중생대 시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육지에는 뭐가 번성했던 시기인가요? 그렇죠. 파충류가 번성했던 시기예요. 대표적인 파충류인 공룡이 이제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기후가 좀 온난해졌고, 판게아가 이제 서서히 이제 분리되면서 대륙과 해양의 분포가 변했죠. 판게아가 이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판게아는 그 고생대 말부터 서서히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근데 신생대에서는 그 한 1억 몇 년 동안에 계속해서 분리가 된 거죠. 그리고 대륙과 해양의 분포가 이제 서서히 이제 바뀌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당연히 판이 계속 이동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죠. 그리고 대서양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생물로는 바다에는 암모나이트가 번성을 했고요. 뭐 암모나이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사진 보면서 잠깐 또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육지에서는 공룡과 같은 파충류가 번성을 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파충류는 중생대 때 처음 생겼냐? 그건 아니고 고생대 말에도 파충류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생대 때 이제 많은 파충류들이 이제 번성을 하면서 많은 화석이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식물로는 소철과 은행나무 같은 거시 식물이 이제 번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고생대 때는 그렇죠. 양치 식물이 번성을 했었죠. 그거 조금 더 한 단계 발전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거시 식물이 번성을 했고, 뭐 여러분들은 뭐 농업과의 수업을 들었으니까 거시 식물하고 속시 식물, 뭐 양치 식물 구별되겠죠. 하나는 그 씨를 완전하게 씨방 속에 그 배젖을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속시식물, 그렇지 않은 걸 거시식물, 그다음 포자로 그냥 번식하는 걸 양치식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철과 은행나무 같은 거시식물이 번성을 했습니다. 지금 많이 보이죠. 이런 화석은 암모나이트 화석이죠. 암모나이트 화석. 우리 중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입니다. 바닷속에 있는 암모나이트고, 글쎄 조개 종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책 보니까 뭐 오징어와 같이 이렇게 두 종류로 움직인다 그러는데, 뭐 그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조개같이 이제 우리 조개 발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뭐 그런 유의 아마 그 어패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공룡 보이시죠? 공룡. 뭐 공룡 화석은 너무 많이 발견돼 있으니까 뭐 인터넷 같은 데 조회 보면은 여러분도 쉽게 알 수 있을 거고, 왜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붙여놨냐면은 이 두 개가 중생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암모나이트, 공룡 다 중생대 때 생물이라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는 계속 줄 긋고 있죠. 신생대 때는 대체로 이제 온난했습니다. 따뜻했고, 신생대 말기에 빙하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럼 빙하기가 여러 차례 있으면 빙하기하고 빙하기 사이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간빙기라고 부릅니다. 간빙기. 자, 그래서 신생대 시대는 대체로 따뜻했으나 말기에 빙하기가 여러 차례 있었다. 자, 대륙 분포는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남극 대륙 떨어져 나가면서 수륙 분포가 이제 현재하고 좀 비슷해졌습니다. 대륙 분포가. 그리고 생물로는 드디어 이제 뭐가 생겨요? 포유류가 이제 번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포유류 이제 매머드가 있죠. 그 다음에 속시식물이 이제 번성을 합니다. 속시식물이 번성을 해서 이제 식물도 이제 완전히 진화를 한 거죠. 자, 바다에서는 화폐석이 번성을 합니다. 바다에서는 화폐석이 번성을 하고, 화폐석은 그러니까 그 화폐같이 생겼다, 동전 있죠. 화폐같이 생겼다 그래서 화폐석이라고 부르고, 바다에서 주로 그 번성을 했고, 육지에서는 매머드와 같은 포유류가 이제 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생대 말이라 그러니까 좀 웃기네요. 지금도 신생대인데 어쨌든 인류의 조상이 이때 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신생대 특징들 정리할 수 있겠죠. 따뜻했고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고 빙하기 사이에 간빙기가 있었다. 그 다음에 대륙 분포는 현재와 비슷해졌다. 대표적인 화석으로는 바다의 화폐석, 그다음 육지에는 매머드 같은 포유류물들이 화석으로 남아있고, 속시식물이 이제 번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조상도 출현했어요. 정리 잘 됐을 걸로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자, 화폐석 화석이죠. 여기 붙어 있는 요런 거 화폐석입니다. 마치 진짜 동전처럼 생겼죠. 그 다음에 이거는 매머드 화석이에요. 매머드 화석. 뭐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좀 양호하죠.
자, 그래서 화폐석, 메모드 뭐 이런 것들이 신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이제 했으면은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이제 빤하네요. 뭘 공부해야 되나요? 그렇죠. 환경을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각 시대별로. 그 다음에 대표적인 화석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화석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캄브리아 시대 때는 그렇죠. 뭐 스트로마톨라이트라든가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고생대 때는 삼엽충, 그 다음에 양치식물 화석, 중생대 때는 바다에 있는 암모나이트, 육지에는 공룡, 그 다음에 소철 은행나무 같은 거시식물이 좀 번성을 했고 신생대 때는 바다에는 화폐석이 번성했고 육지에서는 그 척추동물, 포유류 동물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참나무, 단풍나무 등의 속시식물도 이제 번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밖에 그 고생대 말에 땅이 이렇게 한 군데 뭉쳐져 있었죠. 그래서 합쳐진 초대륙인 판게아가 있었고, 그 판게아가 서서히 이제 그 나눠지면서 중생대 때는 이제 대서양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신생대에 이르러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나타냈다. 그 정도 정리해 놓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대 말기 수력분포 보면 이렇게 한 군데 뭉쳐 있었던 판게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분리가 되죠, 그죠? 여기 아메리카 대륙 떨어져 나가고 아프리카 대륙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떨어져 나가고 남극 대륙도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수륙 분포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내용 정리 잘 하셨나요? 예, 잘 하셨을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지질 시대 모습을 이제 교과서에 그 특징적으로 좀 그려놨죠. 여러분들은 교과서 212쪽하고 213쪽에 그 모습들 좀 보면서 한번 거기다 또 좀 줄을 좀 거놓길 바랍니다. 성캄브리아 시대는 지금 화산 활동이 좀 많이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나요? 예, 아직 지구에 대기가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는 아주 적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요 성캄브리아 대 후반기쯤 오면서 드디어 이제 생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생물들이 생겨나고 그다음 고생대로 오면서 드디어 이제 육지 쪽에서도 좀 생물이 생겨나기 시작하네요. 그죠? 그리고 식물로는 이제 양치식물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고생대에 뭐 대형 잠자리, 뭐 양서류라든가 아니면 어류, 그리고 고생대 말에는 하충류도 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니까 고생대 때, 그렇죠. 여기 지금 보니까 고생대 초기에 삼엽충 보이고 여기 중생대 때 암모나이트 보이고 그 다음에 중생대로 넘어오면서 공룡과 같은 포유류가 이제 나타나고 암모나이트도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소철 같은 나무들, 즉 거시식물 나무들이 좀 보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신생대로 넘어오면서 여기 메모드가 보이죠. 메모드 보이고 인류도 이제 신생대 말에 이제 인류도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 나무는 이제 속시식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은행나무 같은, 그 단풍나무 같은 속시식물, 참나무 같은 속시식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흘러갔구나, 그거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정리 잘 됐겠죠? 자, 그럼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213페이지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가 있네요. 자, 1번 판게아가 형성된 지질시대. 요거 우리 판게아가 형성된 지질시대는 고생대라 그랬죠. 고생대. 자, 우리 교과서에 읽어보면은 고생대 중에서도 언제 만들어졌다? 고생대 초기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고생대 말기에 만들어졌다 그랬죠. 정리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번 볼게요. 인류가 출현한 지질시대는, 네, 인류가 출현한 지질시대는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인류가. 그러니까 당연히 신생대에 인류가 출현을 했습니다. 정리됐나요? 예, 넘어갈게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 3번 봅시다.
삼엽층이나 암모나이트 화석은 공룡 화석보다 많이 발견된다. 극과 다르고 화석의 생성 조건과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했는데, 자, 우리 삼엽층 어디 살아요? 네, 바다에 살죠. 암모나이트 어디 사나요? 바다에 살죠. 그럼 바다에 산다는 얘기는 죽으면은 바로 땅에 묻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발견된 확률이 높습니다. 자, 한번 우리 여러분들은 잠깐 일시정지하고 정리해서 쓰도록 합니다. 화석은 딱딱한 생물체에 골격으로 묻힌 후 화석이 하작용을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삼엽층이나 암모나이트는 바다에서 서식했으므로 육지에서 서식한 공룡보다 어떻게 돼요? 빨리 묻힐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뭐 조개류도 보면 이렇게 모여 살죠. 그러니까 개체수가 이 당시에 공룡보다는 훨씬 더 많아요. 공룡수보다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의 화석이 발견됩니다. 퇴적되기도 쉽고 쉽게 묻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체수도 많고, 그래서 삼엽층이나 암모나이트 같은 경우가 화석이 많이 발견되고, 반대로 공룡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뼈가 잘 보존돼야죠. 그러려면은 좀 여러 가지 좀 조건이 좀 필요한데, 그런 조건에서 발견된, 그래도 공룡 화석도 많이 발견되는 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확인하기까지 좀 정리해 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칸부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여러분들은 뭐뭐 알아야 된다고? 환경 조금 정리해 놔야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대표적인 화석이 있는지 정리해 놔야 되고, 세 번째는 그 특징적인 것들 중에서 대륙 분포가 이제 어떻게 현재까지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 정리 잘 했을 걸로 믿고 좀 우리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 넘어서 우리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 좀 한번 풀어봅시다. 자, 교과서 237쪽 1번 핵심 개념 적용하기. 자, 여러분들은 일시정지 누르고 빨리 풀어봐야 되겠죠. 저는 해설 바로 들어갈게요. 자, 지질 시대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중생대는 소철이 번생했던데, 중생대는 그렇죠? 거시식물이죠? 거시식물이에요. 거시식물의 대표적인 게 소철. 우리 책에서는 예로 든 거 뭐뭐 들었나요? 소철하고 은행나무 예를 들었죠. 자, 2번 인류가 출현한 시기는 신생대이다. 우리 조금 전에 했죠. 인류는 신생대에서 저 끄트머리에서 출현을 했습니다. 3번 고생대는 중생대보다 지속시간이 길다. 우리 지속시간이 제일 긴 거는 성칸부리아대가 한 40억 년 했죠. 그 다음 고생대가 5억 4천만 년에서 2억 년 정도. 그러니까 그 시간대별로 따지면은 제일 긴 게 성칸부리아 시대, 그 다음이 고생대, 그 다음 중생대, 그 다음에 신생대죠. 4번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육지 환경에서 만들어진다 했는데, 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이제 요거는 언제적이죠? 그렇죠. 다 쓰진 않고 성칸부리아드 시대 때 됩니다. 두 자만 쓸게요. 그럼 성칸부리아 시대 때는 어땠나요? 생명체들이 전부 다 육지에서 못 살았죠. 왜? 자외선 때문에. 자, 그래서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성칸부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고, 성칸부리아 시대 때는 생물들이 다 어디서 살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바다에 생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성칸부리아 시대 끝나기, 그러니까 성칸부리아 시대에서 끝쯤 되면은 그때서 이제 오존층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때쯤 돼서 이제 그 성칸부리아 시대 후반기 이쪽 돼서 이제 육지로 이제 생명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5번 지질 시대는 화석이 급변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했는데 맞는 내용이죠. 우리 지질 시대는 화석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화석이 급변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구별한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우리 교과서 237쪽에 2번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일시정지 누르고 풀고 저는 바로 해설합니다. 자, 그림은 어느 지질시대에 번성했던 생물의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딱 보니까 암모나이트네요. 암모나이트 하니까 무슨 시대예요? 중생대죠? 여기 써있네요. 자, 암모나이트는 중생대에서 번성했고,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는 두 종류라 그랬죠. 그러니까 조개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어떤 환경이다? 바다 환경에서 번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존층이 형성되기 전에 출현했다 했는데 우리 오존층 언제 형성됐다고 했나요? 네, 오존층 우리 형성되는 거는 고생대 때 형성됐다 그랬죠. 뭐 그러니까 그 엄밀히 얘기하자면은 그 성칸부리아 시대 후반 뭐 그 정도에서부터 이제 그 바다에서 생명체들이 이제 광합성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산소가 생기고 오존층이 이제 번성을 해서 오존층이 이제 형성이 돼서 완전히 이제 육지로 그 동물들이 가서 살게 되는 생물들이 가서 살게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고생대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 오존층 형성되기 전에 출현했다. 이건 틀린 말이 되겠네요. 왜냐면은 중생대 때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예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 잘 됐나요? 시대별로 우리 환경이랑 생물 좀 정확히 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언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딱딱 됐다 이렇게 그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뭐 파충류는 고생대 때 생겼는데 실제로 이제 번성한 건 언제 번성했나요? 중생대 때 번성했고 뭐 그다음에 그 성칸부리아 시대부터 고생대까지 그 사이에 나타나는 것들도 이렇게 겹쳐요. 그런데 뭐 예를 들자면 상엽층 같은 경우에도 그 성칸부리아 시대 말에 이제 나타난 거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눌 때는 뭘 항상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대표적인 화석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냐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